오늘 이야기는 이 지구본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잠깐! 어서 와. 꽃고중은 처음이지? 안녕. 처음이라 떨린다. 아이, 다들 그래.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해? 몇 개의 나라를 여행해봤어? 13개, 14개 국가 정도? 제법 많이 가봤네. 그럼 이 중에서 너가 가본 나라들 한번 찍어봐 줄 수 있어? 잠깐! 아, 왜 그렇게 놀래? 오늘 이야기는 이 지구본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봐. 재외국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재외국민? 투표할 때 들어봤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 맞아. 그런데 대학 입시에도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입시에 그런 전형이 있어? 부모님이 해외에서 근무하셔서 해외에서 고교 1개년을 포함해 중고교 3년 이상 교육을 들은 학생, 해외에서 초중고 12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이야. 북한 이탈 주민까지? 신기하다. 그렇지. 중앙대는 2025학년도에 총 87명의 학생들을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해. 오, 87명. 인문 계열이 49명, 자연 계열이 37명, 예체능 계열이 1명. 그렇게 해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모집 정원이 87명이야. 그리고 해외 전 교육 과정과 북한 이탈 주민은 별도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넌 입시 전형하면 뭐가 제일 궁금해? 일단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 오, 제법 입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자격 요건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우선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과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모두 중요해.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 첫 번째, 고등학교 한 개학년을 포함해 3년 이상 해외에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모님도 같은 기간, 같은 국가에 근무, 거주, 체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두 번째,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 중, 고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국내 관련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이 3개네? 3개 중에서 본인이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지원을 했다 치고 그 뒤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서류 평가 100%! 서류 평가 100%? 서류 평가 100%. 그런데 약학부랑 의학부는 2단계에서 나눠서 평가하는데 1단계는 역시 서류 평가 100%.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먼저 선발해.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지. 중앙대학교 서류 평가하면 학, 진, 공 들어봤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앙대학교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 3개 역량을 균형적으로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고 해.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쌓아온 학업 소양, 다양한 활동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고등학교 성적, 학업 능력 입증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세하게 보면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 있는지, 학교 성적은 어떠했는지, 교육 활동을 하면서 발휘한 경험이 어떠했는지, 진로 탐색 과정은 어떤 게 있었는지 등등 다양하게 평가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도 배우는 게 엄청 많잖아. 그런 과정 중에 배우고 느낀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 필요 조건이 엄청 세세하다. 근데 학업 능력 입증 서류? 그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야? 학업 능력 입증 서류는 본인 역량을 입증하거나 교내 외에서 한 활동에 대한 보완, 증빙 서류를 말하는데 A4 단면 기준 총 10장 이내로 구성해서 제출하면 돼. 아참! 제출한 서류에 대한 목록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서 접수 페이지에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 꼭 기억해줘. 10장 이내? 어떤 걸 내면 되는 거야?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수시학종과 다르게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제한이 많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희망하는 서류는 A4 단면 기준 10장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 서류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한데 평가자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하면 아무래도 평가에 반영되기가 어렵겠지?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으니까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집중해서 잘 들어봐. 해외 교육 과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학교 내 활동 등이야. 중요한 건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학교 내 활동.
아, 맞다. 그럼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도 제출할 수 있어? 아니,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는 제출할 수 없어. 혹시 제출하게 되더라도 평가에 반영되진 않으니까 꼭 유의해야 돼. 약학의학부는 면접을 진행하는데 약학의학부 면접은 전공이 적합한지 또 기초학력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해. 20분 정도 문제를 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데 문제 출제 범위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화학, 생명과학 전 내용이고 교과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점 기억해둬. 이때 중요한 건 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야.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확인한다. 그렇지. 입시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혼자 해외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공부를 한 학생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과정에 지원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해외 근무로 인해 해외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딩동댕! 맞아.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 보호자의 근무, 배우자의 거주, 학생의 재학 기간이 3년 이상 겹쳐야만 지원할 수 있어. 그리고 재학 기간에는 고등학교 1개 학년, 10에서 12학년, 6개 학기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거야. 체류 기간도 중요한데 학생의 경우 3년 중 1개 년도마다 4분의 3 이상, 부모님은 1개 년도마다 3분의 2 이상을 해당 국가에 체류를 했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럼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기러기 가족처럼 부모님 한 분과 해외에서 유학, 연수를 간 학생은 지원할 수 있을까? 학생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간 거니까 안 될 것 같아. 딩동댕! 맞아. 아, 이제 재외국민 특별전형 박사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중고교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근무, 발령, 사업, 영업 같은 이유로 보호자가 해외에 거주, 재직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에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대비한 특별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유학,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경우, 부모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경우, 그리고 근무, 이런 목적이 아니라 교육 등을 위해서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전형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데 학제가 차이나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학기가 3월에 시작되지만 다른 나라는 8월이나 9월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 1월이나 4월에 시작되는 나라도 있고. 학제 차이로 학기 누락이 있는 친구들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거야? 오, 좋은 질문이야. 대답을 먼저 하자면 아니, 그렇지 않아. 원래는 초중고 총 24학기를 이수해야 되지만 23학기만 이수해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있어. 학제 차이로 학기 누락이 있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국가를 이동하거나 학교를 여러 번 옮기다 보면 학제 차이 때문에 이수학기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23학기만 이수해도 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단, 개인 사유로 누락을 했거나 전편입 과정에서 월반을 하는 건 해당 사항에 없으니까 꼭 기억해둬야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원서 접수랑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데 특히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 너무 잘 준비했는데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실수하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럼 큰일이지.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입학원서,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 이 세 가지 서류는 원서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류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 반드시 정해진 마감 시간 내에 작성을 완료해야 돼. 그치. 마감 시간 엄수는 어디든 기본이니까. 이 밖의 서류들은 학업 관련 서류,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학업 외 서류 총 3가지로 분류해서 제출하면 돼. 학업 관련 서류,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학업 외 서류? 맞아. 학업 관련 서류는 학교 활동과 관련된 서류를 이야기해. 초중고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학사 일정표가 필요하고 학업 능력 입증 서류는 교내 활동 서류, 표준어 학력 입증 서류, 어학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돼. 학업 외 서류는 해외 재학, 근무와 관련된 서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 재직 관련 서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사실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 같은 거. 제출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네.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출해야겠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입학 원서,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 그리고 학업 관련 서류,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학업 외 서류, 각각 정해진 시간 안에 PDF로 업로드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이번 재외국민 특별전형 마감일이 언제야? 원서 접수 마감일은 7월 8일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업로드는 7월 11일 10시부터 7월 12일 오후 4시까지야. 원서 접수 마감일, 서류 입력 마감일, 서류 업로드 마감일이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원서 접수 마감일, 서류 입력 마감일, 서류 업로드 마감일은 각각 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꼭꼭 2번, 3번 확인하고 업로드해야 돼. 그리고 원서 접수 관련 일정은 모두 한국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PDF 업로드할 때 용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 마감 임박해서 하다 보면 마음이 급박해질 수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업로드하는 게 정말 중요해. 나 혼자 알아봤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앙이 너가 대화하듯이 알려주니까 나도 그렇고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 그리고 중앙대가 이만큼 입시에 진심이고 다양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설명하고 리액션까지 있으니까 훨씬 편했던 것 같아. 다음에 또 꼭 찾아줘. 또 봐.